안녕하세요. 21번째 영상으로 찾아뵙게 된 미티입니다. 이번에 다뤄볼 괴담은요, 니찬의 레전드 장편 중에 하나인 맛켄칸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괴담은 분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예전에 올렸었던 니찬 장편 괴담 몇몇 개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단독으로 녹화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제목 맛켄칸. 얘기해도 될까? 나는 근처 빵 공장에서 일하는데 방금 막 집에 돌아왔어. 공항에서 집까지는 자전거로 25분 정도 걸려. 우리 집은 S현의 시가지에 있기는 한데 역에서 덜 번화한 쪽에 가까운 편이라 밤이 되면 꽤 어두워져. 그래서 가로등이 없으면 좀 무서울 정도야. 그렇다고 해도 늘 다니는 길이라 이제 와서 무서워할 것도 없지. 오늘은 목이 말라서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사서 돌아가려고 했어. 좀 어둑어둑한 길이라 밤이 되면 자판기 주변만 흐미하게 밝거든. 자전거를 타고 자판기 쪽으로 다가가는데 뭔가 키가 140cm 정도 되는 작은 사람 그림자가 보이더라고. 그래서 뭐지? 아이인가? 싶어서 가까이 다가가 봤어. 벌써 새벽 1시가 다 된 시간이니까 아이라면 여기 있는 게 위험하잖아. 그래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봤는데 그것의 정체는 아이가 아니라 꽤 나이가 드신 할머니였어. 그런데 그 할머니가 내가 자판기 쪽에 다가가니까 뭐라고 표현하기 힘든 끈적하고 음습한 눈빛으로 나를 보는 거야. 치매에 걸리셔서 배회 중이신 건가 싶었지만 왠지 모르게 섬뜩해져서 그 자판기에서 뭘 사는 건 그만두고 자전거로 10분쯤 더 가면 있는 편의점으로 향했지. 밤이 되면 편의점 안에서도 바깥이 대충 다 보이잖아. 그런데 창가 너머로 아까 그 할머니가 서 있는 채로 이쪽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 처음에는 그냥 닮은 사람인가 싶었는데 체격이며 눈매며 옷차림, 아까 봤던 칙칙한 연두색 같은 블라우스를 입은 것까지 같아서 아, 동일 인물이구나 라고 판단했지. 그런데 거리상으로 걸어서, 그것도 노인이 자판기에서 내가 있는 편의점까지 순식간에 달려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 그러다가 눈이 마주친 것 같아서 시선을 내렸다가 다시 조심스럽게 눈을 올려봤는데도 할머니는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서 있더라. 왠지 본능적으로 아, 이거 위험하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 편의점에서 뭘 사는 건 포기하고 다시 자판기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어. 그랬더니 할머니는 없어져 있었고 일단 이유나 원인은 모르겠지만 뭐 특별한 수단으로 편의점까지 순간 이동을 했겠거니 하면서 그냥 깊게 파고들지 않기로 다짐을 했어.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문에 어떤 종이가 붙어 있는 게 보였어. 종이에는 휘갈겨 쓴 듯한 작은 글씨로 아들 음료수 3병, 아들 음료수 6병, 아들 음료수 9병, 아들 음료수 3병, 아들 음료수 3병, 아들 음료수 3병, 아들 음료수 6병, 아들 음료수 9병, 아들 음료수 3병, 아들 음료수 6병, 아들 음료수 9병, 아들 음료수 3병, 아들 음료수 3병, 아들 음료수 3병. 이런 식으로 3, 6, 9가 무작위로 적힌 메모지 같은 게 내 눈에 들어왔지. 직감적으로 아까 그 노파가 붙인 것이라는 걸 알겠더라고. 그래서 주위를 둘러봤는데 딱히 사람 그림자 같은 건 없었어. 아까 편의점에 있던 걸 생각하면 적어도 거기서 여기까지 걸어오는 데는 15분 정도가 소요가 돼.
그러니까 내가 자판기에서 편의점으로 이동하는 사이에 나한테 붙었거나 아니면 내가 일하러 나가 있었던 낮 시간에 메모를 붙였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무서워진 나는 일단 내 방으로 뛰어 들어갔어. 참고로 내가 들어왔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아서 메모는 그대로 두고 왔어. 그렇게 커튼만 살짝 열어놓은 채 창문으로 바깥 상황을 살피고 있었는데 20분쯤 지나자 그 노파가 천천히 이쪽으로 걸어오는 게 보였어. 고개를 좌우로 잘게 움직이면서 말이지.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서 방 안에 불을 전부 끄고 커튼도 완전히 닫은 다음에 조금이라도 소리가 날 것 같은 건 전원을 전부 꺼버리고 침대 위에서 쥐 죽은 듯이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었어. 나는 너무 무서웠고 이어폰을 낀 상태로 유튜브에서 웃긴 영상 모음집 같은 걸 틀어놓은 채로 벌벌 떨고 있었어. 그러자 계단을 천천히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참고로 우리 집은 2층이야. 이어서 띵동 띵동 디딩동 하는 초인종을 계속 누르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아마 노파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확인하러 가는 것도 무서워서 이어폰을 빼고 초인종 소리가 멎기만을 기다렸어. 그랬더니 2, 3분쯤 지나서 초인종 소리가 멎었는데 다시 1분 정도 지나니 또 초인종이 마구 울리기 시작했어. 참고로 이번에는 고함 소리도 났어. 꽤 굵은 남자의 목소리로 말이지. 그래서 나는 다행이다. 그 노파가 아니구나 싶어서 확인하러 갔어. 현관문의 구멍으로 살짝 밖을 훔쳐봤는데 그 목소리의 정체는 옆집에 사는 남자였어. 원래라면 초인종을 누르면서 고함까지 치는 시점에서 무서워해야 되는데 왠지 평범한 사람을 봤다는 안도감 때문에 확 문을 열어줘 버렸거든. 그랬더니 그 남자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야, 너 한밤중에 초인종 시끄럽게 누르지 마, 이 자식아. 네가 학생인지 뭔진 몰라도 난 내일 출근도 해야 된다고.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나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갔어. 노파가 초인종을 눌러대서 곤란했던 쪽은 나였으니까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대답했지. 네? 제가요? 저 초인종 안 눌렀는데요? 오히려 이상한 할머니가 저희 집 초인종을 자꾸 눌러대서 곤란해하던 참이었어요. 라고 내 사정을 설명했어. 그랬더니 뭐라고? 너가 방금 우리 집 초인종 눌렀잖아. 네가 초인종 연타하는 거 현관문 렌즈로 다 보고 있었거든? 그래서 찾아온 거야. 라고 말하더라고. 정말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나도 좀 발끈해서. 그러니까 이쪽도 초인종 소리 때문에 곤란하다니까? 생사람한테 누명 씌우지 마. 라고 버르장머리 없이 말해버려서 어쩌다 보니 가벼운 말다툼처럼 이야기가 번져버렸어. 다른 주민들에게는 미안했지. 그렇게 한동안 말다툼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남자 방과 내 방 사이에 있는 방, 그러니까 그 남자와 나 둘 다의 옆집인 방에서 쿵쿵쿵쿵 하고 발을 구르는 듯한 소리가 들렸어. 남자랑 내가 너무 큰 소리로 말싸움을 했나? 이거 곤란하네 싶었지. 그런데 문이 열리고 안에서 나온 사람은 아까 내가 봤던 그 노파였어. 그래서 어라? 싶어서 얼굴을 자세히 쳐다봤는데 역시나 그 노파가 맞았어. 왜냐면 옷이 연두색이었거든. 틀림없었지. 그리고 이동 속도도 따져보면 그곳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시간은 지나 있었고 말이야. 하지만 여기에 이상한 점이 있었어. 내 기억상으로는 옆집에 사는 사람은 회색 정장을 입은 40대쯤의 회사원이고
편의점에서 돌아오는 동안 누군가 옆방 문을 열고 들어온 기척도 딱히 못 느꼈거든. 그래서 속으로는 엄청나게 무서웠지만 남자도 옆에 있겠다. 말다툼을 하느라 기세가 오른 김에 봐요. 이 사람이에요. 이 할머니가 우리 집 초인종을 연타했다고요. 라고 소리쳐버렸어. 그러자 그 할머니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 기분 나빠, 기분 나빠. 물 뒤집어 쓰고. 기분 나빠. 물을 뒤집어 썼으면 빨리 마실 물도 가지고 가. 하여튼 맛 캔칸 사람 때문에 내가 곤란하다니까? 이런 식으로 소리치면서 화를 내더니 갑자기 문을 닫아버리더라고. 그래서 난 일단 그 남자한테 다시 한번 내 결백을 증명했고 우선 방으로 돌아왔지. 일을 마치고 지쳐서 돌아왔는데 섬뜩한 노파는 만났지. 남자하고는 말다툼을 했지. 무엇보다 그 노파가 내 바로 옆방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 불쾌하고 무서워서 흥분에 뒤섞인 눈물이 그냥 흐르더라고. 그래서 순간의 스트레스를 절제할 수 없었던 나는 아 대체 뭐냐고 으악 하고 큰 소리를 질렀어. 왜 다들 이럴 때 있잖아. 화나고 여러 감정이 뒤섞여서 뭐가 뭔지 모르게 됐을 때 같은 거 말이야.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소리친 게 잘못이었는지 옆집에서 벽을 쾅 하고 치더라. 옆집에서 벽을 쳤다면 아까 전에 그 노파일 텐데 말이야. 그래서 다시 화가 치밀었고 이제는 섬뜩하다느니 뭐니 하는 그런 기분도 잊어버린 채로 점점 더 열이 받기 시작했어. 생각해봐. 애초에 나는 음료수 하나 사려고 했을 뿐이잖아. 대체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나 싶더라고. 그래서 다시 밖으로 나가서 이번에는 내가 초인종을 연타해 줬어. 당하기만 하고 있자니 기분이 나빠서 나도 소리를 질러주려고 했지. 그랬더니 잠시 후에 노파가 문을 벌컥 열고 나오더니만 기분 나빠, 기분 나빠. 물 뒤집어 쓰고 기분 나빠. 맛 캔칸이랑 미키요시에 와 있었어. 기분 나쁘니까 빨리 돌아가. 이런 식으로 소리를 치고는 또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대체 이게 뭔 소린가 싶어서 이 스레드를 세운 거야. 너희는 이게 뭐라고 생각해? 왜 붙잡지 않은 거야? 내가 소리를 지르고 있던 시점에 그쪽은 이미 맛 캔칸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기분 나빠 같은 말을 몇 번이나 외쳤던 것 같고. 참고로 옆집 남자는 처음부터 아무 상관도 없었고 그냥 초인종 소리가 나서 나왔을 뿐이라고 생각해. 처음에는 노파의 이동 속도가 도저히 설명이 안 돼서 진짜 귀신인가 싶었는데 아까 본 바에 의하면 살아있는 사람 같았으니까 진짜 귀신은 아니었던 듯해. 하지만 메모는 아까 노파가 쓴 것 같고 하는 말도 위험했기 때문에 지금도 옆방에 있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무서워. 옆집 남자는 아는데 바로 옆집 할머니는 모른다고?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정말로 옆집 사람이 할머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 기억으로는 회사원 남자인데 실제로 아까 거기서 나왔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그걸로 납득한 거냐? 일단 다른 사람들도 말한 것처럼 사진을 찍어보면 어때? 아무래도 아닌 걸 억지로 끼워서 증거로 삼는 건 조현병의 특징이니까. 그러면은 진위 파악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내가 맛캔칸 얘기를 소리치고 있었을 때를 말하는 거야? 아니면 자판기에 갔을 때? 아니면 편의점에 갔을 때? 아니면 방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을 때? 우선 언제부터 시작하면 돼? 내가 방에서 초인종 소리를 듣고 나갔을 때? 아니면
복도에서 말다툼하고 있었을 때, 또는 메모가 붙어 있었을 때, 혹은 일을 마치고 여기로 돌아왔을 때, 아니면 여기로 이사 왔을 때, 언제부터 시작하면 되는지 알려줄래? 우선 맛캔칸 이야기는 언제부터 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방에서 초인종 소리를 듣고 나갔을 때는 이미 말다툼이 시작돼 있었는데, 처음 자판기에 있었을 때부터 그 다음 편의점으로 이동할 때까지의 속도만큼은 설명이 안 돼. 지금 뭔가 글쓴이의 정신세계가 뒤죽박죽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 같죠? 억지로 끼워 맞춘다기보다 메모는 실제로 붙어 있었고, 내가 돌아왔다는 걸 들키기 싫어서 그걸 그대로 방치해둔 상태였어. 잠깐만. 네가 네 시점과 할머니 시점 둘 다 겹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도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왜냐면 내 행동과 노파의 행동이 너무 비슷했으니까. 자판기에서 음료를 사려고 하니까 자판기에 있고, 무서워서 편의점에 가려고 하니까 노파도 편의점에 와 있고, 게다가 나랑 옷 색깔도 비슷했어.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노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가? 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어. 하지만 옆방에서 노파가 튀어나왔으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사실이 제일 무서워. 글쓴이는 맛캔칸이 뭐라고 생각해? 맛캔칸은 나도 잘 모르겠어. 맛캔칸, 마켓칸 같이 들리기도 했는데 노파가 몇 번이고 이 단어를 반복했던 건 확실해. 참고로 첨언을 하자면 내가 여기로 이사 온 건 8년 전이야. 그로부터 반년쯤 뒤에 옆집 사람이 이사를 왔고, 그때부터 옆집 사람도 바뀌지 않았을 거야. 그리고 아까 전에 말다툼했다는 그 남자 있잖아. 그 사람은 언제부터 살았는지 모르겠어. 참고로 자판기는 이 건물 베란다에서 멀찍이 보이는 범위에 위치해 있고, 편의점은 보이지 않아. 자전거를 타고 가지 않으면 꽤 오래 걸어야지만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 일단 이것부터 얘기할게. 어쩌면 나 자신이 노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두 가지야. 첫 번째, 행동이 똑같아지고 있는 것. 왜냐면 내가 음료수를 사려고 했던 장소가 같고, 두 번 모두 먼저 가 있었기 때문이야. 2번, 옷 색깔이 같다는 점. 나도 노파도 연두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고, 하의까지 일치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리고 아닐지도 모르겠다 라고 생각한 이유로는 3가지가 있어. 첫 번째, 나는 메모를 쓴 기억이 없어. 두 번째, 노파가 옆방에서 나왔어. 세 번째, 나는 맛캔칸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데 노파는 그 말을 사용했어. 객관적으로 보면 어떻게 생각해? 내가 무섭다고 말하는 건 바로 이 부분이야. 참고로 맛캔칸이 뭔지 아는 사람 이 쓰레 안에 있어? 이 부분이 일치하지 않아서 나도 확신을 못하겠다. 자기가 노파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건 너한테 무슨 정신병이라도 있다는 거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가 노파라고 생각하진 않을 텐데. 아니, 정신병 같은 건 없고 내가 하려고 했던 행동과 일을 너무나도 내가 하려고 한 바로 그 타이밍에 하고 있고, 옷까지 같으니까 어쩌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그 노파도 하고 있다고 믿어버린 것뿐일지도 모르겠다 라고 생각한 거야. 사실은 이렇게 된 걸지도 모르지. 옆방에서 나온 사람도 늘 보던 회사원이고, 사실 내가 노파가 되어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노파인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일지도 모르겠다 생각했어. 되어 있다라는 것보다 정확하게는 나는 나 그대로지만 노파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거기에 내 행동을 투영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여기 시점이 좀 뒤죽박죽하니까 잠깐 이야기에 콤마를 찍고 넘어가 볼게요. 여기에서 이야기의 초점이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쓴이는 노파가 자신이 가려고 했던 곳마다 먼저 나타나고 행동뿐 아니라 옷 색깔까지 비슷했다는 점을 떠올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자신의 행동을 노파의 행동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 의심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다만 증거가 몇 개 있었죠. 메모를 쓴 기억이 없고 노파가 옆방에서 나온 걸 내 눈으로 봤고 맛캔칸이라는 말을 자신은 모르는데 노파는 사용을 했잖아요. 이거는 여전히 설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글쓴이의 기억과 시점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여기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안 되겠다. 넌 아무리 봐도 정상인으로는 안 보인다. 병원에 가봐. 참고로 노파의 얼굴 인상은 기억나는 한 이런 느낌이었어. 여기 참고로 이미지가 있습니다. 글쓴이가 직접 그린 그림판 같은 이미지인데 되게 섬뜩하거든요. 화면에다가 첨부를 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잠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눈, 그러니까 화살표가 가리키는 쪽으로 보고 있을 때도 있었어. 눈이 마주칠 것 같은 경우에 말이야. 야, 그림 무섭다. 그만해라. 대답해. 너 정신병이야? 그 오른쪽 눈이라는 건 할머니의 오른 눈이 아니라 할머니 오른쪽에 따로 떨어져 있는 눈이야? 오른쪽의 눈이 뭐야? 허공에 떠 있는 거야? 오른쪽에 그린 건 스스로 무언가를 볼 때 쓰는 눈이 아니라 감시당하거나 혹은 감시할 때 자신도 모르게 쓰게 되는 쪽의 눈이야. 그러니까 실제 위치는 평범한 눈과 같은 자리인데 감시할 때의 눈이라는 것을 구별하기 쉽도록 개념상 오른쪽에 따로 놓았다라는 뜻이야. 아, 오른쪽에 있는 눈이라는 게 너의 오른쪽에 따로 둔 눈을 말한 거구나. 신체의 오른쪽 눈을 말하는 건 아니고. 이제 알겠네. 나는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확신했다. 글쓴이는 틀림없이 정신병이야. 미안, 알아듣기 좀 어려웠나?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에 관한 이야기야. 좀 더 해볼게. 또 이미지가 첨부되어 있어요. 이번에도 기괴하게 생긴 박스 같은 것에 눈이 여러 개 달려있는 이미지가 나와 있습니다. 두 눈이 바라보는 방향은 같고 위치 관계도 대략 이런 느낌이야. 한쪽은 감시할 때 쓰는 눈인데 보통 눈과 똑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야. 그림 무섭다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바보 취급을 당하는데도 담담하고 차분하게 설명하는 것도 섬뜩하다. 보통이라면 난 머리 이상하지 않아. 나한텐 정신병 같은 거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답글을 달 텐데 말이야. 글쓴이 너 좀 수상하다. 눈 이야기 같은 건 딱히 이상하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평범한 눈이 2개 달려있잖아. 얼굴 앞에 달려있는 눈 말이야. 2개. 그 2눈은 사물을 보거나 대화할 때 눈을 맞추기 위해서 상대를 바라보는데 쓰이는 눈이지. 근데 그런 평범한 시선 말고 감시할 때 또는 감시당할 때 실제로는 보통 눈과 같은 위치에 있지만 개념상이라고 해야 되나? 편의상으로 오른쪽에 따로 둔 눈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 그래서 나는 그때 쓰는 곁눈질 같은 눈을 설명하려고 따로 그려놓았을 뿐이야. 실제로 오른쪽 허공에 눈이 떠 있다는 뜻은 아니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개념상 오른쪽에 따로 둔 눈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뜻이지. 그래, 닌 진짜 이상한 것 같다. 진짜로 그쪽이었냐? 그런데 글쓴이는 몇 살이야? 빵 공장 일은 알바야? 친구는 있어? 난 올해로 25살이야. 빵 공장은 19살 때 선배 소개로 들어왔고
그 뒤로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정직원이 됐어. 친구는 뭐 4명 정도 있다고 생각해. 뭐 여기까지 들으니까 글쓴이의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건진 모르겠지만 글쓴이가 그런 일을 겪었다는 것 자체는 진짜라고 생각해. 머리가 이상하긴 해도 뭔 말인지 대충 이해할 수 있고 여기에 달리는 답글에 묘하게 현실성이 있어. 그런데 말이야, 그래도 뭔가 이상하단 말이지. 네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것 같단 냄새가 풀풀 나. 아니. 눈 이야기는 비유가 아니라 누구나 평소에 당연히 하고 있는 일에 관한 이야기라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평범한 두 눈 말고 감시할 때 또는 감시당할 때 쓰는 눈은 보통 눈과 같은 자리에 그대로 표시해두면 구별이 안 돼서 의미가 없어져. 그러니까 그림에다가 오른쪽에 따로 그려서 넣은 거야. 그림에서는 독립된 눈처럼 보이지만 실제 눈이 거기에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고. 설명하기 편하도록 그 자리에 놓은 것이고 다른 사람에겐 보이지 않지만 나는 그 눈이 거기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어. 내 머릿속에서만 구별되는 것을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도록 그림으로 나타낸 거야. 그냥 그게 내가 그렸던 그림의 전부야. 애초에 이걸 말로 설명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알아듣기 어려워진 것 같네. 그냥 내가 여태 말한 거 그대로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주면 돼. 고개로 시선을 돌리지 않고 곁눈질로 본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건가? 감시에 쓰는 눈이라는 게 대체 뭔 뜻이야?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는 이런 구도였어. 여기 또 이미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기괴해요. 처음에는 혹시 귀신인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일단 그럴 리는 없고. 여기 또 이미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글쓴이가 그림과 함께 자꾸 제3의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다른 유저가 유추한 것처럼 제3의 눈, 그러니까 곁눈질 같은 눈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림을 단순히 잘못 그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귀신인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일단 그럴 리는 없고. 그런데 노파가 계속 내 행동을 앞질러 나타나니까 혹시 저 노파가 나 자신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고 실제로 옆방에서 나온 걸 본 시점에서 그 가능성도 사라진 거잖아? 창작이든 실화든 괴담 노선에서 사이코 노선으로 바뀌지는 않았으면 하는데. 아니, 이 그림에서 정면에 있는 사람은 노파야. 그리고 나는 노파에게 감시당하는 쪽이면서 동시에 내가 노파를 감시하는 쪽이기도 하고, 그림에 따로 그린 눈은 노파의 감시용 눈이야. 내 감시용 눈도 내 쪽에서는 인식을 할 수 있지만 노파 쪽에서는 보이지 않아. 참고로 감시에 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볼까? 평소에 사물을 볼 때 쓰는 눈을 A라고 하자. 그리고 감시할 때 쓰는 눈 또는 감시당할 때 쓰는 눈을 B라고 해보자고. A는 항상 원래 자리, 그러니까 얼굴에 달려있는 평범한 두 눈의 위치에 있어. B도 실제로는 A와 같은 위치에 있지만 사용할 때는 개념상 오른쪽에 따로 놓아둬야 돼. 그리고 B를 A와 같은 자리에 겹쳐 둔 채로 생각하면 구별할 수가 없어서 의미가 없어. 참고로 감시하기에도 어렵지. 그러나 나는 B가 오른쪽에 있다고 인식을 하지만 상대에게는 그 눈이 보이지 않아. 즉, 머릿속에서 구별하기 편하도록 B를 오른쪽에 두는 것이고, 그렇게 두었다는 사실은 나만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림에서는 그 B를 눈 모양으로 따로 그려놓은 거고, 설명은 그냥 이것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네가 말하는 그 감시 자체를 모르겠다고 다른 식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 그래? 애초에 모든 행동이 감시되고 있다는 거는 당연한 전제 아니야?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났는데 알람이 울려서
그 알람을 끈다고 해보자. 그러면 알람을 언제 껐는지도 기록이 되니까 끈 시각에 따라서 회사에 가기 전까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달라지잖아.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알람을 4번 늦게 껐다면 그 사실이 전부 파악되어 있으니까 늦은 4번에 상응하는 만큼 다른 어딘가에서 조금씩 불쾌한 일이 생기도록 조정되는 거야. 이건 일종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누구나 다들 이런 일 겪고 있지 않아? 또 여기서 이야기에 콧말을 찍어 볼게요. 여기까지 봤을 때 글쓴이가 말하는 감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글쓴이가 주장을 하는 3번째 눈이라는 게 허공에 떠 있다는 건 아닙니다. 평범한 눈, 그러니까 우리의 요 2눈은 제자리에 있지만 누군가를 감시하거나 감시당할 때의 시선만큼은 머릿속에서 오른쪽에 따로 놓인 눈으로 구별을 한다는 주장이에요. 왜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정면을 보고 있는데 굉장히 옆쪽이 신경 쓰이면 곁눈질 느낌으로 그쪽까지의 시야도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제3의 눈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이 주인공은 사람의 사소한 행동이 전부 기록되고 행동에 상응하는 일이 나중에 되돌아오는 체계를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믿고 있는 게 또 중요한 점입니다. 다시 마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왜? 너의 논리대로라면 왜 회사에 늦었다고 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기도록 조정이 되는 건데? 좋은 일이 생기도록 조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보다 대체 누가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다시 노파 이야기로 돌아가서 아들 음료수 3병, 아들 음료수 6병, 아들 음료수 9병, 아들 음료수 3병 요 글 있잖아. 이게 현관에 붙어 있었을 때부터 노파가 이미 내 옆집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가장 무서운 부분이야. 조정한다 라고 표현하니까 너무 거창하게 들리나? 누군가가 조정한다기보다는 우리가 한 행동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현상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다는 건 아주 당연한 일이잖아? 내가 말하는 건 그런 거야. 그게 전부고. 예를 들어서 문을 열다가 손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평소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해보자. 그 상황 또한 누군가에게 감시되고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문 하나 제대로 못 여는 녀석이라는 인상이 생기게 되는 거지. 그러고 나면 모두가 나를 문도 제대로 못 여는 사람처럼 대우하게 되잖아. 내가 아차 하고 잘못했다는 점을 깨달은 순간에는 내가 문을 제대로 열지 못했다는 사실이 이미 모두에게 공유된 뒤니까. 굉장히 지금 감시에 대해서 엄청나게 의식을 하고 있네요. 잠깐, 그게 대체 누구에게 공유된다는 거야? 그냥 행동에 따라서 결과가 생기는 물리적인 인과관계를 감시라고 부르는 거야? 옆방 벽을 한번 쾅쾅 두드려봐. 결국 제일 무서운 건 글쓴이였잖아. 아, 큰일 났다.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그러고 나서 6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글쓴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글쓴이 어디 갔어? 그러고 나서 이 스레가 종료가 되었어요. 맨 마지막에 이런 문구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이 스레드는 과거 로그 보관소에 저장되었습니다. 까지가 마켄칸 이야기였습니다. 글이 상당히 난해했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AI의 해석이 필수 불가결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한번 AI한테 해석을 맡겨왔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정체불명의 노파가 글쓴이를 쫓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판기 앞에서 만난 노파가 글쓴이보다 먼저 편의점에 도착을 하고 결국 그의 집 근처에까지 나타났으니까요. 그래서 초반부만 보면
순간이동을 하는 노파에 관한 전형적인 괴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상한 점이 생깁니다. 옆집 남자는 초인종을 누른 사람이 노파가 아니라 글쓴이라고 말합니다. 글쓴이가 노파의 행동이라고 생각했던 일을 실제로 자신이 했을 가능성이 생긴 것이죠. 노파와 글쓴이의 행동이나 옷차림이 묘하게 겹치는 것도 같은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다면 노파는 실제로 글쓴이를 쫓아온 존재였을까요?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은 글쓴이가 자신의 행동이나 불안을 노파라는 외부 인물의 행동으로 바꾸어 인식했다는 점입니다. 글쓴이가 직접 초인종을 눌러놓고도 노파가 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고, 서로 다른 장소에서 만난 사람들을 모두 같은 노파라고 연결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가능성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후반부의 감시 이야기입니다. 글쓴이는 자신이 다른 사람을 감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감시당할 때 사용되는 또 다른 시선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오른쪽에 또 하나의 눈이 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눈은 그대로 있지만 글쓴이는 감시에 사용되는 시선을 머릿속에서 오른쪽에 따로 배치해 구별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 다음의 설명입니다. 글쓴이는 자신이 문을 한 번 제대로 열지 못하는 것처럼 아주 사소한 실수를 해도 그 사실이 즉시 모든 사람에게 공유가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글쓴이를 대하면서 세상은 그 실수에 맞는 불쾌한 일이나 벌을 돌려준다고 생각을 하죠. 중요한 점은 글쓴이가 이것을 개인적인 추측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나 알고 있다는 듯 당연한 세상의 원리처럼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게시판의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바로 이 순간 이야기의 공포가 뒤집힙니다. 처음에는 글쓴이와 함께 노파를 무서워했던 독자들이 이제는 글쓴이가 보고 있는 현실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노파의 순간이동, 현관의 메모, 반복되는 초인종, 옆방에서 나타난 노파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사건은 글쓴이의 시선을 통해서만 전달이 됐습니다. 게다가 글쓴이가 올린 그림 역시 노파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현장을 찍은 사진이 아니라 글쓴이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직접 그린 그림이기 때문이죠. 결국 그림은 노파의 존재를 증명한다기보다 글쓴이만의 감시 체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반증이 됩니다. 마지막에 한 이용자가 묻습니다. 그 정보가 대체 누구에게 공유된다는 거냐? 다른 사람이라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죠. 그러나 글쓴이는 그제야 자신이 당연하다고 믿었던 감시 체계를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글쓴이는 갑자기 이렇게 한마디를 남기고 사라지게 됩니다. 아, 큰일 났다. 이 마지막 말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글쓴이가 순간적으로 자신의 믿음이 현실과 다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해석입니다. 자신한텐 너무나 당연했던 감시와 공유의 체계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혼란에 빠진 것이죠. 두 번째는 글쓴이가 감시체계의 비밀을 게시판에 말해버렸다고 생각했다는 해석입니다. 자신을 감시하는 존재에게 이것이 발각되었다고 믿고 정말로 무언가가 자신을 찾아왔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요 후자의 경우가 왠지 더 공포스럽게 느껴지네요. 이야기는 어느 쪽도 정답이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노파가 완전한 환각이었는지
실제 인물을 글쓴이가 왜곡해서 본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설명할 수 없는 존재였는지도 밝혀지지 않습니다. 제목인 맛캔칸 역시 풀어야 할 암호라기보다는 글쓴이의 경험을 끝내 이해하거나 확인할 수 없게 만드는 의미불명의 말로 남아버리죠.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은 노파의 정체가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사건 가운데 어디까지가 실제로 일어난 일인가? 인 것이죠. 이 이야기가 정체불명의 노파에게 쫓기는 괴담으로 시작합니다만 마지막에는 그 노파를 바라보고 있던 글쓴이의 시선 자체를 믿을 수 없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의 처음에는 노파가 가장 무섭게 등장을 했죠. 그러나 이야기가 끝났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은 자신만의 현실 속에서 무엇이 자기 행동이고 무엇이 타인의 행동인지조차 구별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글쓴이의 세계관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이야기의 결말이 남겨주는 진짜 공포인 것이죠. 까지가 AI의 해석이었습니다. 확실히 이 이야기는 해석이 없었으면 많이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AI의 해석을 보니까 이 점을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에 글쓴이가 한마디를 하고 떠났잖아요. 아, 큰일 났다. 요 부분. 저는 이 문장에 대한 두 번째 해석을 믿습니다. 글쓴이가 자신을 계속 감시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모두에게 그런 것 아니냐? 라고 생각을 계속 해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쓸의 사람들은 다들 무슨 소리냐? 너 이상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나 지금 그럼 존재한테 발각됐나 보다. 왜냐면 이 글을 쓰는 와중에도 나는 감시당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말을 남기고 흔적 없이 사라져버린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괴담은 처음에는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장편 괴담 쓰레 중에 유명한 쪽에 이게 속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뤄보았던 괴담인데 여태 제가 다뤘던 단순한 괴담보다는 독특한 반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해석하는 재미가 나름 있었던 괴담이었던 것 같아요. 21번째 괴담 읽기 단어 해설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겁니다. 허공에 떠 있는 거야에 해당하는 허공에 떠 있다 라는 표현인데요. 일본어 자격증 공부했을 때 요거를 은근 봤었어서 한번 요거를 짚어보았습니다. 일단 이 한자는 집주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뜰 부자. 그 집에서 붕 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집에서 붕 떠 있으면 뭘까요? 공중에 떠 있는 기분. 뭔가 애매한데 나갈까 말까 애매하네 이런 느낌으로도 이렇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추니 오이테루 이 표현을 외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표현은 앞에 어떤 것이 붙느냐에 따라서 맥락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에게 쓰인다면 정말로 제가 그린 이 쫄라맨처럼 공중에 몸이 떠 있는 걸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이 앞에 계획이라거나 이야기 또는 조건 같은 말이 붙어 있으면 대부분 결론이라던가 아니면 담당자가 정해지지 않은 그런 미완결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허공, 즉 애매 요렇게 한국어 단어를 같이 매치해 주시면 좀 더 머릿속에 잘 남지 않을까 싶어서 이 표현을 골라보았습니다. 다음은 이겁니다. 뭐뭐니 시프토 시나이데 호시카타 요건데요. 괴담 도선에서 사이코 도선으로 바뀌지 않았으면 했는데에 해당하는 요 바뀐다. 즉 뭐뭐로 바뀐다에 해당하는 표현 나이나이니 시프토입니다. 요거는 가타카나어고 외래어잖아요. 영어인 시프트를 일본어로 옮긴 외래어 요거라고 하는데 뭔가 막상 이 단어 자체만 봤을 때는 시프트 영어니까 무언가로 바꾸다 이렇게 바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문장 안에 이게 놓여 있으면은 한 번에 이해하기가 약간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공부할 겸 이 단어를 골라본 것인데요. 의미는 영어와 동일합니다.
외래어를 가타카나어로 표기한 거기 때문에. 영어 공부 시간이 됐네요. 시프트는 무엇을 의미하죠? 뭐뭐로 전환 또는 방향을 바꾸다, 이런 표현에 사용이 되는 것이 시프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뭐 맥락이 바뀐다거나 아니면은 뭐 방향성 이런 것이 바뀐다 할 때도 뭐뭐로 바뀐다, 나니나니니 시프트 스루,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문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방침을 양에서부터 질로 시프트한다, 전환하겠다, 이런 식의 약간 공적인 문구 같죠? 이런 표현에서도 시프트어가 쓰인다고 하니까 이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겁니다. 요거는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 표현인데요. 뭐냐면 아타리마에노 코토, 당연한 일,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거 고쿠, 요거가 같이 붙어있는 표현이어서 한번 꼬집어 보았습니다. 왜냐면 이 고쿠가 다할 극자, 요 한자 되게 많이 보셨죠? 이거 아마 2급이나 1급 준비하시는 분들이시면 정말 많이 보셨을 한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극히 아니면 뭐 특히나 할 때도 요거 키와메테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요거를 음독으로 읽었을 때 고쿠, 고쿠라고 발음이 된다는 점도 같이 알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극히 또는 아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건 예문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두 개를 꼽아 보았습니다. 고쿠 이치부노 히토, 극히 일부의 사람. 그래서 이렇게 좀 범위를 좁히는 이런 문장에서도 사용이 되고, 고쿠 우츠노 히토, 여기에서도 아주 평범한 사람. 여기엔 또 아주라고 좀 강조의 의미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강조인데 사실 이것도 여기에 해당하죠? 정말 평범한 사람이라니까. 그냥 평범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거니까 이것도 범위를 좁히는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 다할 극자 때문에 꼬집어 보았던 것입니다. 다음은 요겁니다. 요거는 통째로 외우면 좋을 것 같은 표현이어서 이렇게 골라보았는데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손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인데 이렇게 쓰이고요. 그대로 읽어보자면 테모토가 우마쿠 이카나 쿠테 이렇게 되는 건데, 요 뒤에 있는 조사 이런 걸 다 빼면은 테모토가 우마쿠 이카나 이로 끝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한자는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손 숫자에다가 으뜸 원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맥락을 많이 타는 표현이더라고요. 예시를 찾아보니까 되게 많았습니다. 요 테모토라는 것에 대한 내용들인데 하나하나 읽어볼게요. 손이나 손의 움직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 괴담 내용에 써 있었던 대로 손의 움직임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 지금 손으로 다루는 부분을 지시할 때도 요 테모토라는 것이 쓰인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 가까이에 있는 물건, 뭐 예를 들면 뭐 테모토니 사이프가 나요 이러면은 내 근처에 뭐 나한테 지금 지갑이 없어 이런 식으로 또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나 자료를 이야기할 때도 이 표현이 쓰인다고 합니다. 무려 종류가 4가지나 됩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거는 맥락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다 보니까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짚어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지막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맥락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로 활용되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단어 해설은 이렇게 4가지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この番組はアニムジャ VVZGF 휴 메슬로의 축구 공방 샘무르의 하루 하이장그 사로비 유키 0523K4N 다르다르 하이 똥물리에 에스더 2221 제호 우주정복 마코 사모피 수112
엑시누스 2800 Have a happy day 짱구 88 DWGMKB HJJD3D 제임스 윌 그레이슨 태연이 0719 미타코 미티니 아바라 2호선은 나의 빛 하리보 클럽 러브 샤이닝 월 고복구 임정환 소녀미 바키 1717 옹군이 에이바벨 9011 일산 꿀주먹 1 에이프릴 24800 크리스천 킴 모헤이머 AP월드 1994 랩주 한우등심 F5S 이나 X45 の提供でお送りしました。